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느라 마음의 갈등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그냥 쉽게 오셨나요? 예. 표정은 아니신데 네. 네, 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사실 특히나 이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더 뭐 그럴 텐데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는 동안 저도 한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은 금요일 오후만 되면 괜히 싱숭생숭해지죠. 네, 무슨 약속이 주로 금요일 날 있어요? 네, 술 약속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술은 이제 남이 이제 딴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술을 끊고 나니까 야 이렇게 진작 안 먹을 걸 왜 이걸 그렇게 이렇게 마셨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음주 가무에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끊어보세요. 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 시간도 세이브되고 먹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도 세이브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저의 일상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순서가 뭐죠? 꿈과 결의 결단이죠. 시작하기 앞서 아까 시작 전에 우리 항상 행사 전에 뭐 합니까? 사원 제창하죠. 사실은 이제 애터미 하나의 이제 문화인데 사실은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가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팀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원제창 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아까 돼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고 겸손히 섬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원대로만 사업하면 정말 훌륭한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읽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이 어렵게 또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애텀이라는 문화가 있고 또 분당 탑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화라는 어떤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시에 시작 전에 이렇게 딱 오시는 사장님들은 분당탑에 굉장한 문화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성공 문화를. 그런 성공 문화를 리드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라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 과정은 사실은 그 판매사를 도전하시거나 이런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는 코스거든요. 요거 전 단계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요 전 단계. ABI가 있었죠. 근데 그 ABI는 뭐예요? 대상이? 소비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소비자들한테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쪽은 판매사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고, 근데 소비자를 그 다음 교육 과정으로 판매사로 인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중간이 붕 뜨죠. 그래서 새로 생긴 게 뭐죠? 3months 플랜이라고 그래서 3달 과정이 이제 5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품,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게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실제 실습과 병행하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시스템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왜 글로벌 A사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분들이 왜 우리 애터미에 와서는 성공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애터미의 성공자 출신들이 딴 데 가서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성공이 유지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 왜? 가장 큰 거는 물론 좋은 제품 싸게 판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모든 이런 중요한 세미나,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본사 차원에서 진행해주는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다른 데들은 다 누가 해요? 사업자들이에요. 여기 입장할 때 저 이 앞에서요, 출입증 내고 들어와요. 이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월세로 한 2, 300만 원씩 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대형 세미나 하면 한 번 홀 빌릴 때마다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걸 자기가 부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이 입장할 때마다 돈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저는 요번에 그 3months 플랜 발표되는 걸 보면서도 야, 정말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여기서 성공을 못한다. 이거는 온전히 누구 책임이다? 이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오를 다지면서 한번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똥파리예요? 파리면 파리지 왜 똥이 들어가요 거기? 제가 학번으로 82학번이거든요. 82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요. 그리고 82년도에는요, 몇 명이 태어났냐면 11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64년생들이. 11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82학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저희를 뭐라고 불렀냐면 똥파리라고 불렀어요. 너무 몰려다닌다고. 어디 모여 있는 거 보면 다 똥파리들이라고 그랬는데, 똥파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 거기다가 야, 저 비행기 타고 가는 파리 좀 그려줘. 그래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사진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요즘은 참 진짜 정말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자, 파리 얘가 어디 가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가는 거예요. 얘가 프랑스 파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파리 가는 사람 어깨에 앉아서 비행기를 타면 파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파리 가는데 보통 우리가 12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중간에 지루하다고 내리면 죽는 거죠. 근데 많이들 내려요. 왜 내려요? 파리 못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지루해서. 그리고 현실에 갇혀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애텀이라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시작해 놓고 중간에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 갇혀서 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노인 요양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꽤 큰 규모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죽을 준비 돼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보살피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보살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늘 보니까 죽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 평균 10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세월을 보낼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즉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존엄성을 갖추고 노년을 죽음을 맞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만 힘들면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GSMC도 애터미가 운영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결국은 내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GSMC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이도구 단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시스템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내리시지 않으실 거죠? 네. 먼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그거를 내 먼 10년 뒤, 2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볼 수만 있으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늘 현실에 갇혀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오늘은 이제 꿈과 목표 하는 날이고요. 이건 지나가고 자, 열정을 일으키는 꿈. 자, 인간이 행동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학교에 자녀분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죠. 그러면 교회에 가는 거는 왜 가요? 네?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리고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떤 인간의 행동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가 있고 하나는 회피 동기가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가령 나는 학교에 가서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빛나는 그 인재가 돼서 대통령 말고 요즘은 대통령들도 별로 기여 못하더라고. 한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기회를 해보겠다. 뭐 어쩐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접근 동기라고 그래요. 접근 동기. 응? 근데 회피 동기는 뭐가 있어요? 학교를 가긴 가는데 안 가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까봐 가는 거. 그게 회피 동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센터에 오시는 것도 안 오면 단장님한테 찍힐까봐 오는 거는 무슨 동기예요? 회피 동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GMC 과정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여기서 나의 자세를 갖추고 내 내면을 성장시켜서 밖에 나가서 레이저를 쏴서 이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내 파트너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내면에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나는 참석하는 거다. 그거는 접근 동기예요. 자, 그럼 접근 동기가 에너지 레벨이 높을까요? 회피 동기가 에너지 레벨이 높을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행동해요? 회피 동기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 동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접근 동기를 가져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피 동기로 사업을 하니까 A코어 적어내라고 하니까 전달하고 A코어 전달하려니까 전화하게 되고 그거는 완벽한 회피 동기예요. 여기서 접근 동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꿈이 내 행동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꿈을 정하라. 99%의 사람들은 꿈을 정하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성공을 원한다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실제 외국에서요 실험을 해봤대요. 숲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숙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건 하지 말고 무조건 직선으로만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당신의 정면을 보고 직선으로만 가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GPS 추적기를 가지고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직선으로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더래요. 원을.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 알아보니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써요? 그냥 도파민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죠. 유튜브 보면 재밌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그죠? 네.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남자들 뭐 술 먹고 이런 그냥 단기 도파민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정말 소름 끼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스릴러물은 아니에요.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보셨어요? 전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 여기 저스틴 팀브레이커가 그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태어나서 25살까지만 늙어요. 그리고 25살이 되면 몸에 시계가 생겨요. 디지털 시계가. 그게 수명이에요. 25살 되는 해에 딱 1년치 수명이 시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300살이 되든 400살이 되든 10,000살이 되든 25살에서 늙지 않아요. 단, 내 몸에 시간이 없어지는 순간 죽어요. 그냥 심장마비 환자 쓰러지듯이 죽거든요. 네,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길에서 픽픽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시간일 뿐이지 여기서는요 커피 한 잔이 4불이 아니에요. 4분이에요. 내 시계를 딱 갖다 대고 4분을 빼고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팀브레이커가 태어났을 때 1년치 수명을 받았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그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밀린 거기도 시간을 은행에서 빌려요. 이자를 갚고. 그래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그 시간을 저스틴 팀브레이커가 갚고 나니까 불과 며칠 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미국이 1906년 정도 그 시간대에 하층민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 3일치밖에 없었대요. 3일치밖에 먹고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수입이 없으면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별 차이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영화가. 여기 제일 제가 슬펐던 얘기가 엄마가 이제 집에까지 갈 시간이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하고 통화를 합니다. 나를 만나서 나한테 시간 좀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나러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아들한테 처음에 전화가 잘 안 돼. 왜? 전화기를 빌리려고 그래도 그게 돈이잖아요. 내 수명이잖아. 사람들이 아무도 전화기를 안 빌려줘. 그래가지고 엄마를 저기서 만난 거야. 본 거야. 막 둘이 뛰어가는 거야. 서로. 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엄마가 뛰어오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엄마를 안고서 막 우는 거죠.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질주가 펼쳐진다. 그런 삶에 뭐가 없다? 변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도 30년을 아침 5시 50분 일어나서 삼성 다닐 때는 7시 출근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출근할 때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영화에서처럼 대부분의 인간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행동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상의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현재 나는 우리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걸로 딱 확정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변화가 되나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근데 지금은 후생 유전학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DNA가 바뀌거든요. 우리 유전자가 바뀌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유전자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불만스러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 과거의 나의 잘못인 거예요. 과거의 나의 의사결정, 나의 행동습관 패턴이 모여서 그것이 누적돼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나가 내가 바라는 내가 되고 싶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오늘 나랑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이 친구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친구한테 개입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술 한 잔을 먹으면 그냥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게 먹었어. 그러면 미래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줘요? 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계속 이렇게 해서 1년 360을 살게 되면 미래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과거에 지난 삶에서 했던 실수를 이번 생에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지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미래와 연결된 삶인 거죠.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면은요, 굉장히 현명해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걸 못하던 사람인데, 저의 지금 제 삶의 우선순위 1순위는 저의 건강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프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뛰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엉금엉금 이렇게 걷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매일 한 40에서 50분 정도를 뭐 때문에? 미래의 나는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나이를 늦추고 싶어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자다가 죽고 싶어서 그런 삶을 그런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사실은 만약 여러분들이 접근 동기로 움직이셨다면 미래의 나와 연결된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하나 의사결정마다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 것이 미래의 나를 위한 어떤 선택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제품 전달하고 애터미 사업 설명하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미래에 어떤 미래 나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지 아닌지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면 사실은 거의 분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가령 지금 20년 뒤에 미래에서 오늘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20년 뒤에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로 오셨다고 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현재 고생이 굉장히 지금 추구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삶 속에서는 시끌벅적하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주는 가족일지라도 20년 뒤에 미래에서 내가 돌아와서 오늘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다 사랑스럽고 서로 더 안아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래와 연결된 삶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지금 내 속을 그렇게 썩이는 남편을 20년 뒤에 미래에서 내가 와서 다시 그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미울 것 같다 그러면 문제고 저는 사실은 요즘 약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부닥칠 일이 딱 생긴다 하면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미래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오늘 와서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굳이 와이프랑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변화의 3단계를 보면 보통 우리가 움직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고 움직여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니까 결과가 잘 안 나와. 근데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터미 성공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가 충만하죠. 실제로 애터미 사업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올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성공자인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전념하느냐. 내가 전념하는 애터미를 통해를 성공의 8단계라든가 그죠?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 거꾸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야 되느냐? 인간의 신념은요, 100%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의 양에 결정돼요. 이슬람 국가에 사시는 분들이 왜 태어나면 무조건 하루에 4번인가 5번을 일어나 죽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평생 그런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신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야 되느냐? 오로지 애터미에 전념하는 내가 되면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인이 돼 있지 않으면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으로 딱 가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사업을 방해하는 정보들만 들어오죠. 그죠? 네,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성공하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애플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애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현재 상태에서 도전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르게 생각한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애플이 광고하는 방식이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제품 디자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사용하기 정말 쉽게 만들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으로써 우리의 도전을 실현합니다. 어떻게가 나온 거죠? 하우가. 우리는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했어. 그러다 보니 컴퓨터를 만들게 됐고 우리 제품 사실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의 신념에 정체성에 동의한 소비자들이 애플을 추종하는 팬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액수에 동의한 직원들은요, 월급 금액만큼 일을 해요. 근데 사장의 비전에 동의한 직원들은요, 목숨 바쳐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Y라는 이 꿈이 신념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꿈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런 회사들 왜 이 미국에서 정말 큰 회사들이었거든요. 델도 그렇고 게이트웨이도 그렇고. 근데 왜 애플한테 밀렸냐는 거예요. 얘네들은 완전히 다 거꾸로 했거든요. 우리는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가 어쩌고 메모리가 어쩌고 비디오 카드가 어쩌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어요. 사주세요. 정체성이 없죠. 델이 뭐 하는 회사인지, 게이트웨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왜 이 사회에 우리 회사가 이 나라에, 이 인류에, 우리 기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체성 설명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거 꿈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반드시 Y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팩트만 전달해요. 애터미를 전달할 때. 뭐만 전달한다고요?
애터미 전 세계 28개국의 브랜치 오피스 열었고 50개국 넘는 나라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이 벌써 1,500만 명이고 1년 매출이 2조 2천억이고 이렇게 대단해서는데 안 할래?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뭐예요? 왓이거든요. 왓. 왓은요 인간의 이 심피질, 대뇌피질이라고 하죠. 가장 마지막에 생긴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긴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쪽이 심피질인데 이쪽에서는 논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논리로는 인간은 의사결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간을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건요. Y예요. Y. 꿈이고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애터미 전달할 때 그분들한테 피력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자고 할 거예요. 그걸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 누군지 아세요? 라이트 형제 누구죠? 비행기, 동력 비행기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뭐 하던 친구들이에요? 자전거 수리점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사무엘 피오폰 랭리는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방성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서 동력 비행기를 만들려고 연구 석학들을 다 모아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동시대에 같이 비행기 개발을 나섰던 팀인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것도 자전거 수리점에 있는 친구가.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무엘 피어폰 랭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자마자 비행기를 개발하는 걸 때려쳤어요. 이 친구한테는 이 비행기 개발이 뭐였어요? Y가 아니었고 그냥 화시였던 거예요. 여기는 비행기를 개발해서 인류에 공헌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그 목표에 동의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줘서 비행기를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만드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고 거의 알파고 오메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 킹이 만약 I have a dream 하지 않고 I have a plan 했으면요. 25만 명이란 인원이 워싱턴 DC 안 모였다니까요. 꿈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나 계획이 있으니까 와서 내 말 들어봐 했으면 안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꿈으로는요. 작은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애터미를 생업의 개념으로 하시는지 직업의 개념으로 하시는지 천직의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벽돌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벽돌 쌓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벽돌 쌓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너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세 번째 사람? 저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벽돌 올리는 사람 생업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네. 자기의 소질을 가지고 직업을 채택한 거죠. 교회를 짓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다는 사람들은 하늘이 나한테 부여한 직업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에너지 레벨이 제일 높을까요? 누가? 네, 천직이. 우리가 애터미를 100만 원, 200만 원 벌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나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200만 원 벌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모아서 정말 삶이 어려운 친구들, 내가 성공해서 정말 삶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이런 기회가 필요한 사람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면서 내가 이걸 전달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거절이 마음이 아플까요? 어떻게 했어요? 아플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갖고 목표를 갖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애터미 사업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다가오게 하셔야 될지 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월 속에서 자기가 천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든 아무리 나쁜 직장이든 천직과 직업과 생업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좋아야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업이 나쁘면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내가 청소를 하는 게 지구를 깨끗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는 일을 어떤 반열로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의 5단계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누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음식, 뭐 잠, 목숨, 뭐 생명 이런 관련된 건데, 이게 만족이 되면 인간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죠. 안전의 욕구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뭐 우정이라든가 가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연결 관련된 문제들, 인맥 문제 이런 것들에 또 이제 욕구가 생겨요, 인간은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존경의 욕구. 그래서 대부분 돈 벌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정치하겠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단계예요. 이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래요? 시골에 내려가서 책이나 읽겠다고 그러죠. 아니면 뭐 제3세계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게 제가 보면은 우리 애터미가 생각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균형 잡힌 삶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안전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는 살며, 그죠? 사회적 욕구는 사랑하고, 존경의 욕구는 배우고, 자아실현은 사랑하는 삶. 아니다. 살며 사랑을 배우고 공헌하는 삶. 잘못 썼네요. 공헌하는 삶. 결국 공헌이 인간의 꿈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공헌이거든요.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그게 가장 큰 욕구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이런 거에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 보면 애터미 이제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적기가 너무 카테고리가 넓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너무 많으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간소화하는 게 좋은데, 실제 저도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일 좋은 거, 장기적인 내가 바라는 미래를 연결한 상태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 3가지를 정하세요. 제일 중요한 순서 3가지.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의 건강한 삶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 개발.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거,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가족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카테고리 3가지를 나누고 카테고리별로 디테일하게 제가 실천 항목을 정했어요. 1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는 유산소 운동, 점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근력 운동. 그런 식으로 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잠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자고,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성공이라는 게요, 어느 날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서 성공하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다 하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3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표 있죠? 여기서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제일 중요시하다는 게 뭔가. 저같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경제적인 게 1번이다. 그럼 경제적으로 뭘 하겠다. 그럼 애터미 하겠다. 그러면 애터미를 하겠으면 내 하루를 어떻게 쓰겠다가 나와야 돼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일을 저녁에 가서 하고, 저녁에 했던 거 점심 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습관 안 돼요. 매일 그 시간에 되면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선택해 보세요. A코아 책 읽는 거 하겠다. 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겠다. 동영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듣겠다. 이런 걸 디테일하게 나열하셔야 돼요.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만의 시스템을. 애터미 시스템이 있고,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만들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은 목표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성공하는 거예요? 내만의 시스템으로,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 가지를 명확한 기한을 정해라. 1년. 1년 넘어가는 거는 먼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로 타겟을 정해 놓으시고 당장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플랜을 정하셔야 되잖아. 1년 동안 내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하시고 각각의 우선순위 세 가지의 디테일한 항목들을 정하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목표와 2단계에서 정한 이거 있잖아요. 세분화시킨 거.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한다. 뭐보다 잘할 수 있으면?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개미보다 못하실 분. 네. 그냥 정한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1번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개미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종이에 적고 매일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으세요. 아까 미래와 연결된 삶이 결국 이거예요. 이미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내가 이미 임페리얼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라고요. 어떤 행동? 임페리얼이 할 만한 행동. 임페리얼이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 나가는 거 고민하실까요? 임페리얼이 중국 후원 가는 거 고민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성공자들은 이렇게 성공한다니까요. 내가 임페리얼이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잠재 속에 집어넣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임페리얼이 할 만한 행동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수확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임페리얼이 됐다고 행동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행동해요? 통장에 100만 원만 꽂혔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사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결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몸은요, 굉장히 기적같이 움직여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암 환자들의 90% 이상이요,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면역 기전을 없애버리는 거죠. 주인이 원치 않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실제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항암하고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못 드는 날, 너무 괴로워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은 교통사고로 척추 6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금이 아니고 이렇게 나비 이렇게 압착. 근데 9주 만에 수술도 안 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잘 살아요. 그 사람은 9주 동안 이 카이로프래틱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9주 동안 자기가 척추뼈를 자기가 생생하게 재조립하는 거를 계속 하루에 4시간씩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리고 9주차에 미국 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그냥 걸어서 본인이 퇴원했어요. 저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간지러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간지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항암제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네, 이거 간지러운 거 아니다. 이거 간지러운 거 아니다. 진짜 간지러운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에 박하사탕 뿌려놓은 것처럼, 페퍼민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화해지면서 잠이 슥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간지러운 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내가 내 잠재의식이 믿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채워나가세요. 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결단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고 못하고는요, 딱 여기 달려 있습니다. 나만의 시스템이 있는가. 애터미라는 회사는 애터미가 주는 회사 시스템이 있고 탑센터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뭐 100% 할 수 있다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죠? 각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반복할 수. 아까 법칙 꿈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을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일 3번씩, 하루에 3번씩 읽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9시에 9시면 전화하는 시간 몇 명한테, 10명한테.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무한반복. 이걸 만드신 분들은 성공하고, 그러니까 결단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하는 걸 결단하면 돼요? 내가 그냥 100% 시스템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100날 만들면 뭐 하냐고요. 오토 판매사 되겠다는 목표 100날 만들면 뭐 하냐고. 뭐가 없는데? 시스템이 없는데. 나만의 시스템이 없는데. 회사가 애터미가 주는 시스템, 탑센터가 주는 시스템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 나만의 시스템이 없는데. 승리자는 뭘 만든다? 뭘 만들어요? 누구의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거 만드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안 만들고 대부분 아까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회피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나오면 스폰서한테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네. 전화 받기 싫어서 아유 전화 오기 전에 나가야지 이러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는 힘, 결단의 의미가 뭐냐? 완벽함이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애터미 아까 우선순위 3가지 있었죠.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3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돼. 다 빼서 더 이상 뺄 게 없는 단계, 그게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뭘 더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3가지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터미 성공에 필요한 일을 즉시 하라.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주일치 시스템 플랜이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나는 액션 돌아가겠다라고 행동 플랜이 나와 있는 분, 시스템 플랜이. 근데 어떻게 성공하셔? 그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일정표 없이 그냥 움직이시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걸 알고도 안 하면 성공할 마음이 없는 거다.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라.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주도적이라는 삶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는 저는 정말 저것처럼 정확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서삼경 중에 3경 중에 역경 아시죠? 시경, 서경, 역경이잖아요. 역경이 뭐죠? 주역이죠, 주역. 주역으로 우리 사주 보시고 뭐 하시는 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 주역을 관통하는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상구, 동성상응이거든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찾고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한다. 그게 주역을 관통하는 전체 내용의 핵심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같은 기운끼리 뭐 한다고요? 서로 찾는다고요. 내가 긍정적이면 내 주변에 누가 모여?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요.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모여. 내가 맨날 스폰서 욕하면 스폰서 욕하는 사람들만 모여. 희한하게 복제돼. 이거 정확하게 복제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항상 긍정적으로. 마지막, 성공을 위해 반드시 대가 지급을 할 것을 결의하라.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뺄 게 없는 단계인데 이것저것 다 뺀다는 게 결국 뭐예요? 대가 지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한테 단기 도파민 주는 행위들 다 중지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사실은 감사랑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결핍이에요. 결핍은요, 에너지 단계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결핍에는 뭐가 없어요? 결핍에는 열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결핍에는요, 질투만 있고
미움만 있는 거예요. 열망은 이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에너지라도 있죠.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감사거든요. 이미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받았는데 누굴 원망해? 감사라는 마음은요, 내가 이미 그것을 받을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고 이런 부정의 기운들은 다 내가 성공할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성공할 걸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 나머지 하나는 뭐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자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결단 중에 아까 우리가 뺄 거 다 빼고 해야 될 일들이 이거죠. 사실 성공의 우리가 이 A코어 중에서 많은 분들이 A코어 하세요 그러면 하는 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책 읽고 동영상 보고 스폰서 전화하고 주변에 누구랑 인사하고 딱 제일 중요한 것만 안 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팅 참석 이것도 그나마 좀 하신 편인데 소비자 만드는 거, 초대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딱 이거예요.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핵심 요인이 성공의 8단계 A코어 중에 이거예요. 신규 회원 가입시키는 거. 신규 회원이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제 인도네시아 레그가 굉장히 잘 돼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빠른데 회원 늘어나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한 달에 한 30%씩 늘어나더라고요. 지난달에 1000명인데 이번 달에 1300명이 넘어.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신규 회원 가입은요, 내 사업 성장의 속도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팀의 문화로 이런 거에 집중해서 A코어를 쓰더라도 해야 됩니다. 1일 1만 PB. 이게 뭐예요? 소비자 만드는 거. 소비자 만드는 거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안 하셔. 하루에 1만 포인트. 세미나 초대해야 사업자 나온다. 다 알고 있어. 그죠? 근데 1년 가도 사업자 세미나에 한 명도 초대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업이 성장하겠냐고요. 사업 설명 안 하면 사업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토 판매사, 여기에 내가 대기해서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팀워크, 스폰서와 소통되지 않고 파트너와 소통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요인들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갖고? 신념을 갖고, Y를 가지고, Y. 이게 사람인 변의 말씀원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여기 혀거든요. 혀의 상형 문자예요. 혀를 거꾸로 본 모양이 실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혀와 마음속을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게 신념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신념, 애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천직이라는 개념으로 신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념을 가져야 되고 왜 잠재의식 속에 내가 성공자라는 걸 넣어야 되냐면요. 애텀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 우리 뇌 RAS라는 게 있어요. 이게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서 망상 활성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상이라는 게 이게 그늘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척수에서 올라오는 신경과 뇌가 만나는 첫 부분이거든요. 이게 필터예요. 필터 일종의. 1초에 4억 비트 정도가 우리 이 뇌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2000비트예요. 99%는 날아가고 1%가 뇌로 들어오는데 얘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터링 되는 99%는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내한테 관심이 없는 게 다 커팅돼요. 내가 빨간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날은요 빨간 차밖에 안 보여. 돌아다니면.
운동화 내가 나이키 운동화 사야지 계속 뭘 살까 고민하면요.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신발만 보고 뭐가 이쁘다. 그렇게 돼요. 내 뇌는 내가 원하는 거를 뇌한테 정보를 입력시켜요. 이게 잠재의식이 작동되는 원리거든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애터미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공하면 나한테 내 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라스가. 망상 활성계라고 하거든요. 실제 인간의 뇌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내 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보시고 딱 1%씩만 계산해 보세요. 이게 제임스 클리어라고 사소한 습관의 힘이라는 책 쓴 사람이죠. 오토믹 헤빗. 저도 제가 제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퇴원해가지고 걷지 이러고 걸었거든요. 이러고 걸었지. 뭐 목발 짚고 걸은 날도 있었고.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딱 1%만 좋아지자 어제보다. 계속 그렇게 그냥 했어요. 계속. 영국의 사이클 팀인데 영국 대표팀이에요. 사이클 안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100년 동안 영국 사이클 팀 1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감독이 와서 1%씩 개선시킨 거예요. 사이클 안장 디자인 개선하고 타이어 알콜로 닦고 전기로 체온 올리고 별짓 다 했죠. 하다못해 비누로 손을 어떻게 씻으면 감기에 덜 걸리고 이런 것까지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과 6년 뒤에 2008년 북경 올림픽 게임에서 100년 만에 금메달 땁니다. 100년 만에. 금메달 60%를 석권했어요. 100년 동안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못 땄던 팀이에요.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국 사이클 팀은요, 사이클 제조회사가 영국 팀한테 사이클을 안 팔았어요. 옛날에 한국 양궁이 그랬잖아요. 한국 양궁 그때 시작할 때 양궁을 사러 갔더니 미국 양궁 회사가 안 팔아. 너희한테 팔았다가 우리 안 팔린다고 안 팔아. 근데 영국이 그랬거든요. 근데 1%씩 개선을 하면서 이런 기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1%씩 매일 1% 개선되면 1년 뒤면 몇 배가 성장해요? 37배.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1%를 뭔가를 하면 나는 1년 뒤면 37배가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요. 근데 실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애터미 사업 그래프랑 좀 비슷하죠. 이게 뭐예요?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순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저기에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거, 그러니까 심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적의 씨앗이 심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래요. 데스밸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까 똥파리도 타고 가는 비행기를.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성공하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결정적 장면이다. 이혜진 한 얘기예요. 네이버 의장. 자기가 인생에서 그 큰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내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노력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거라는 거죠. 모든 성공이 다 이런 거죠.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영상 보고 마칠게요. 탤런트 김영애 씨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 이영애 씨의 죽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느끼신 게 있었다면 이분의 Y에 움직이신 거예요. 이분의 신념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본인의 Y에 의해서 평생 살다가 결국은 삶을 마감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 거죠. 우리도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을 주면서 사업을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모두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신념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